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강정수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또 네, 변동이 많은 많았습니다. 변동이 있었죠.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가 테슬라 주가가 막 $200 안팎. 맞습니다. 네, 그때도 그래도 나름 올랐을 때. 그죠. 그때 그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네.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네. 그거 이야기하면서 또 그 이후에 주가 올랐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그 네.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해볼게요. 네. 우선은 그 최근에 AI 에이전트가 온다라는 책도 내셨고 네. 또 11월에는 네. 아예 AI 에이전트 관련된 책을 네, 시대 경제 주인이 바뀐다. 좀 크게 잡아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책이 별도로 네, 또 나오는 거고. 네. 아니 AI 에이전트가 뭐길래 이렇게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고속도로로 비유를 네. 하면 엔비디아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네. 우리가 이제 AI 경제 전체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좀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AI 경제. 네, AI 경제 전체의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 비교한다라면 지금 엔비디아 칩과 뭐 SK 하이닉스의 뭐 HBM 이런 칩을 가지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에 따로 납품을 아마존 해서 같은, 네. 이런 빅테크들이 막 지금 서버를 네.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경제가 작동하려면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가 없다라면 또는 KTX 이 철도가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이런 게 깔려야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와 물류와 사람의 이동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차량들과 트럭들이 그 위에서 다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많은 KTX 정말 차량이 네. 레일웨이 패신저 레일웨이가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빈 도로를 지금 완성하고 있는 단계다. 인프라 정도. 네,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 위에는 물론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챗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오픈 AI도 챗봇은 1단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이전트 서비스는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AI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도 뭐 AP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와서 지금 배급되고 있는데 앱스토어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수많은 앱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는 본인들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줬어요. 네. 요즘 여러분 AI 검색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색이라는 건 뭐냐면 AI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봇이라고 하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웹에서 정보를 추가로 가져와서 이거를 비교해서 매칭시켜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네. 또는 요즘 마인드 트립이라고 미국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행 서비스가 있어요. 여행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여행 AI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사카로 2박 3일 여행을 가고 싶다. 뭐 도쿄로 2박 3일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구간을 한 10일을 정해줘요. 네. 그럼 최적의 비행기표하고 저희 버젯 예산도 얘기해주고 호텔 가격을 알아봐서 너 화요일부터 목요일이 제일 좋겠다. 그러면 이때는 비행기를 이거를 추천해주고 호텔은 이거를 추천해줄게. 그러면서 물어봐요. 혹시 라면도 좋아하니? 라면 좋아하지 않아? 온천을 좋아해? 온천을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복도 창가를 뭐 좋아해? 아니면 복도 좌석을 좋아해? 창가 좌석을 좋아해?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엔 네.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겠죠. 그러면 표까지 구매해 줍니다. AI로 대답만 하고 일정만 짜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 정보에 의해서 저의 예산과 일정을 고려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부킹닷컴에 보통 API를 이용하는 거겠죠. 비행기표를 구매를 해주고 호텔 가서 호텔을 구매를 해주고 박물관을 가게 됐다면 박물관 티켓을 예약을 해주고 구매를 해주고 식당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주고 이런 것을 AI가 알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다시 좀 쉽게 정의하면 이용자가 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I가 자신 말고도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비서. 그렇죠. 완전한 AI 비서죠. 비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받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연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고 해서 맥킨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통이 넘는
업무 문의 메일이 온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건 뭘 물어보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회사의 전문가 목록을 찾아보고 이 사람한테 이것을 포워딩해 주면 되겠구나 메일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포워딩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정일을 이거를 지금까지 10,000개가 넘는 메일을 수작업을 통해서 네. 회사의 전문가와 매칭을 시켜줬더라.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에이전트를 개발자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로 나는 이러이러한 메일을 회사의 지식 DB랑 비교를 해서 전문가 DB랑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포워딩 해줘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네가 넘겨줘.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짜줘서 그것을 작동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도구는 뭐냐면 우선은 메일을 내용을 파싱이라고 하죠. 메일 내용에 정확하게 요구사항이 뭔지를 분류하는 건 이건 AI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맥킨지에 있는 전문가 DB를 도구로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매칭을 시켜줘서 이 사람한테 이걸 전달해 주면은 이 사람이 답변을 하면은 가장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러한 B2B 솔루션 또한 자연어로 얘기했더니 그런 솔루션을 짜주더라. 이런 식으로는 것도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B2C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이라든지 또는 AI 검색도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좋은 성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시리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오후 저녁에 엄마가 공항에 도착하는데 마중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시리가 저의 일정 캘린더 앱에서 엄마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사파리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 여행 그 공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여행 그 비행기가 연착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애플 지도를 열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애플 지도가 정말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애플 지도를 열어서 교통 상황과 뭐 교통 정체를 고려해서 몇 시에 여기서 당신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면 좋겠다는 답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과거에는 시리 혼자서 답변을 했다라면 기껏해야 날씨 정보라든지 간단한 검색을 사용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다양한 애플이 만든 앱을 이용해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답변을 주기 시작하는 것도 시리라는 거죠. 이것이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여러분 입장을 갖는 거하고 무관하게 그냥 학술적으로 진화론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호모 하빌리스로 인간이 진화를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도구를 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쓰는 인간이 그러니까 즉 인간이 처음으로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석기를 시작하고 불을 쓰기 시작하고 철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뇌도 커졌다 그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호모 사피엔스로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슬기로워지기 전에 슬기로워지기 전에 도구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 위해서 또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AI 외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에이전트 시대가 앞으로 열릴 거라는 거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열릴 것이냐 했을 때 대기업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중소기업에도 많은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는 9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물론 in the long run이라는 단어를 쓰긴 썼어요. 장기적인 건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도 이메일 주소하고 웹사이트를 갖고 있지 않냐. 에이전트를 다 가질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메타의 각종 플랫폼에는 요즘 벌써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제품의 기본 이미지만 주면 광고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AI가 이미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광고 소재라고 하면 어떤 뭐 디자인 같은 거요? 그렇죠. 광고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줘서 정적인 이미지를 줘도 릴스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광고의 다양한 소재들을 자동으로 AI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올해 9월부터 시작한 건 뭐냐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제가 예산을 한 달에 이 정도 쓸 수 있어. 광고 효율을 극대화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A/B 테스트도 하고 이쪽 그룹에 노출하기도 하고 이쪽 나이대에 노출해 보기도 하고 이쪽 취향 관심사에 노출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AI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간에 에이전시 없어도 중소기업이 메타한테 우리는 이런 프로덕트를 갖고 있고 이런 한 달 예산을 가지고 있어. 너네가 알아서 세일즈를 해줘.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이것의 세일즈를 다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겐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마케팅 그쵸.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것보다, 없고 그쵸. 그리고 또 중간에 에이전시를 고용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조건은 이제 메타에 광고를 한다는 조건이죠. 또는 아마존도 10월 초에 내놓은 것은 아멜리아라는 AI를 선보였는데 아마존의 셀러들, 서드파티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국 판매자들도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제일 어려운 것이 상세 페이지를 영어로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돈을 받고 상세 페이지를 영어로 만들어줘요. 그것도 이제 디자인 해주는 외주 업체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거기다가 프로덕트 기본 사진만 올려주면 상세 페이지까지 아마존이 만들어줍니다. 그 지금 현재 되는 거예요? 현재 되는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현재 되는 거예요.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써야겠네. 물론 미국 셀러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죠. 아마존 그걸 왜 하겠습니까? 너네 광고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첫 달은 요만큼으로 했다가 우리가 A/B 테스트를 계속 해줄 테니까 AI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석 달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면 매출이 올라갈 거야. 네. 더 이상 광고액을 쓸 필요는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광고로는 매출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셀러한테 리뷰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주고 또는 이 리뷰는 야 너무 좋다.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한번 홍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셀러를 위한 AI 에이전트를 10월 달부터 작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을 선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메타나 아마존이 꿈꾸는 에이전트 세계인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맥킨즈라든지 조금 대형 기업들에게 업무 자동화를 시켜주는 B2B 소프트웨어를 AI 에이전트가 대신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대단히 큰 경제의 판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책 제목을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고 한 이유도 이런 경제 주체들에게 다양한 경쟁력들을 AI가 다양한 층위에서 주고 있는 흐름으로 지금 바꿔지고 가고 있는 거고 빅테크 같은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속도로에 돈을 투자했잖아요. 엄청나게 H백 사고 이제는 블랙웰도 사고 네. 데이터 센터 짓고 여기에 전기 모자라서 원자력 발전소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지금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자꾸 AI 거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 돈만 쓰고. 돈은 저렇게 많이 갖다 쓰는데 AI 매출은 어디 있냐잖아요. 이제 이 AI 매출은 여러분 챗GPT만으로는 여러분 챗GPT 버는 돈만큼 오픈 AI는 적자거든요. 적자가 그쵸, 50억 그쵸. 달러 규모잖아요. 네네네. 챗GPT로 버는 돈이 50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즉 100억 달러 벌어도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더 모델을 확대하고 모델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더 주면 손익분기점이 점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픈 AI가 뭘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직접 B2C 서비스도 만들겠죠. 그게 서치 GPT죠. 이름도 서치 GPT가 아니라 챗 GPT 내에서 이미 여러분들 유료 사용자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검색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그 검색 결과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나오겠죠. 여행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행 상품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수수료를 받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검색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오픈 AI가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에이전트는 B2B 영업이죠. 다양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는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B2B 서비스로 오픈 AI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것이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챗GPT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ROI가 나오겠습니까? 이 막대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로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그들은 다 비전과 꿈을 얘기를 해요. 네. 메타는 얘기하잖아요. 모든 SMB 중소기업에게 이제 웹사이트나 이메일 주소 같듯이 당신네들이 대기업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우리가 선사해 주겠다. 그래서 세일즈 부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CS 부분도 우리가 해주겠다. CS를 어떻게 해요? 고객센터, 콜센터를 그렇죠. 자동화해서. 보이스를 하죠. 자동화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 여동생도 한 매출이 1년에 한 120억에서 140억 정도 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CS에 한 6분이 일하세요. 그쵸. 근데 이제 CS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 녹음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CS는 고객센터. 네, 고객센터 도와주려고 그 녹음해 놓은 거 어디 있냐 그랬더니 사실 어디에 녹음되는지도 모릅니다. 녹음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녹음을 해놓는데 그런 날짜, 시간, 이름으로 파일 들어가 있고 막. 네, 그래서 어디 들어가 서버에 있는데 들어가 있고. 이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있고 그럴 사무직 직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데를 갖다가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 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인력 구조의 부분은 좀 별도로 논다라면 자 그럼 CS 직원을 6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AI 보이스로 CS로 저 가는 시대는 저는 내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메타가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아마존이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한국에서 아마 경쟁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특히 요즘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긴 영업이익률 제 여동생네도 영업이익률 3% 뭐 많이 좋아야 4%거든요. 네. 1, 2% 경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비용을 절감하면 영업이익률 1%가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AI 에이전트는 기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모두 AI 에이전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12월에 지금 자비스라고 하는 것을 구글이 AI 에이전트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10월 달에 발표하면서 11월에 실제 제품을 내놓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코파일럿과 관련된 어떤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금 뭐 등을 선보이고 있고 또 기업의 ERP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뭐 에이전트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메타도 AI 에이전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픈 AI도 에이전트 얘기를 하고 있고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유지라고 하는 최근에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선보였고 사실은 아마존도 지금 선보이고 있고 네. 지금 에이전트 안 가는 미국의 빅테크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빅테크들은 그러니까 화두는 챗봇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비즈니스의 어떤 시장 질서를 지금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저는 내년에 거대한 파고로 나타날 거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매출들을 만들어 나갈 때 월가의 투자자들도 아하 드디어 AI에 대한 이 천문학적 수준의 투자 즉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은 미국의 4개 기업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구글 4개 기업이 여러분 1,0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AI 쪽으로만. 네. AI 쪽으로만 대부분 엔비디아 칩과 그다음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 까는 데만 여러분 6개월 동안 1,000억 달러를 썼고 올해 말까지는 2,000억 달러가 최소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억 달러를 쓰는데 아무리 요즘 실적이 좋긴 하지만 2,000억 달러를 벌려면 4,000억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익률 50%만 잡더라도 소프트웨어는 80%까지도 잡는데 수익률 50%만 잡더라도 그럼 여러분 매출이 매년 4,000억 달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4,000억 달러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도 지금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까지도 안 맞춰주면 월가는 못 기다리는 거죠. 더 이상 AI는 거품이다. 투자는 해도 결국 매출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주느냐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AI 서비스를 돈 주고 쓸 것이냐도 봐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뭐 지금 챗 GPT도 한 22달러인가요 월별? 네. 물론 그걸로도 이제 적자라고 하고 네. 뭐 전기요금 간신히 내는 정도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반에 막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쓸 사람은 또 많이 줄어들 거고 좀 딜레마적인 측면은 있겠네요. 워낙 또 초반이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치 GPT처럼 B2C 영역으로 직접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쓰지만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조사들에 나타나면은 이마케터라는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약 46%가 물건을 구매할 때 AI에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AI에게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검색도 해보고 아마존에서 검색도 해보지만 AI에게도 물어보고 또 IBM에서 이번 여름에 나왔던 IBM 컨슈머 스터디에 따르면 매년 내는데요. IBM에서도 여기는 미국의 5명 중에 3명이 AI 툴들을 이용해서 구매 결정을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벌써. 예, 많은 사람들이 구매 결정, 특히 가격이 높을수록 AI에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구매할지, 이번에 아이폰을 바꿔야 될지, 에어팟을 바꿔야 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른에게 물어봤던 거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봤던 거 뭐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던 거 이제 그냥 AI 비서에게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그걸 또 앞으로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절차별로 다 알려주는 그리고 구매까지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B2C 영역에서는 검색과 판매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퍼플릭스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답변해주는 엔진 그래서 앤서 엔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AI 검색을 액션 엔진으로 진화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퍼플렉시티. 네. 그게 이제 검색 AI인데 네. 액션 AI요. 예,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앤서 엔진, 답변하는 엔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처럼 사실은 AI가 답변하고 끝. 답변하고 끝이잖아요. 페이지 2, 3, 4가 없잖아요. 네. 검색 결과에 답변 쫙 해주고 연관 질문들을 더하면서 짧게 핵심 있게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검색 결과를 찾아와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답변 엔진이라고 불렀더니 우리는 답변 엔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액션 엔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왜요? 여기서 구매의 액션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